안녕하세요. 간부신고사학원 원장 김시황입니다. 자, 오늘 주말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설명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직접 만나 뵙지 못하지만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리게 되면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비대면 설명회는 사람과의 접촉을 다소 염려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 정규반의 내용은요, 제 정규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당연히 설명 들어가고요. 그 전에 입시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재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시와 관련된 구역 가장 큰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학원을,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느냐 고민이 깊을 겁니다. 단순히 독학을 갈 거냐, 학원을 갈 거냐를 떠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나한테 맞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강북충솔학원을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학원의 특징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개강하는 날은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당일에는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며칠 전이라도 오셔서 등록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등록하실 때는 제가 6평, 9평, 그리고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등록하게 되고, 해당 자료가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유시험 전형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만 제출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6평, 9평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좀 더 정밀한 학생 진단 가능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리 정규반은 2월 1일 개강합니다. 2022학년도의 입시 쟁점으로 몇 곡지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라고 하는 주요 과목의 난이도의 변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국수영이라고 하는 과목이 3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재수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어의 경우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표준점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점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표준점수는 대학에서 원래 시험지에 채점된 점수, 이걸 원점수라고 합니다. 이 원점수를 난이도를 반영하여 이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뽑기 위해 변환한 점수, 이거를 표준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라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이 배정됩니다. 난이도가 낮은 시험, 낮은 과목의 경우라면 표준 점수가 낮게 배정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할 점은 표준 점수에서 130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쉽다라고 판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40 근처에 가 있거나 140을 넘어가게 되면 어렵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국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부터의 3개년을 보았을 때 150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그래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는 140, 그리고 작년도는 144점으로 점수가 바뀌었죠. 그럼 144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자체를 푸냐 못 푸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그 부분,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하나고요. 자,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풀긴 푸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시간을 소진하는 것 또한 난이도의 측정 기준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낮추고 있고요. 중상 또는 중하 단위의 시험 문제에 있어서 풀이 시간을 많이 소진하도록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라고 하는 것은 킬러 문항이 쉬워졌는데 지문의 길이도 줄어들었는데 왜 144냐라고 했을 때는 그 문항 말고 예전에 쉽게 풀었던 거에서 시간을 더 소진하면서 뒤로 못 넘어오는 상황, 그래서 난이도 또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어 난이도 어렵습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의 경우에는요, 3개월 보시면 가형은 130, 쉽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30에서 134, 그리고
작년에 137. 어려워졌죠. 수학 나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139, 재작년에 149.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37. 재작년에 비하면 확 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착습니다. 137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킬러 문항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시간 많이 걸리면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어렵다라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요, 영어는 다소 다른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원점수 10점 단위로 끊어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원점수 91등급입니다. 2019년도부터 보시면 5.3%, 7.43, 12.66. 평가원은 절대 평가로 넘어오면서 1등급의 비율을 7.5% 내외에서 잡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5.3%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평가에서 기준 삼았던 것보다는 적게 잡힌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국어, 수학, 영어가 다 그때는 절대 점수가 아니라 상대 점수였어요. 그때도 100분위가 한 1등급이라 그러면 4%에서 5%까지 잡힌단 말이죠. 좀 쉽게 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는 의도대로 재작년 7.3%까지 조정을 한 거고요. 올해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좀 조율한다고 한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근데 12.66%가 터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높이 나온 겁니다. 물론 결치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비율은 원치 않았던 숫자일 겁니다. 이게 1등급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입시에 있어서 좀 혼선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희망했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그래서 쉽게 내버린 형태가 됐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이 쉬웠다 그러면 절대평가니까 90점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80점대, 70점대 학생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등급, 3등급 비율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줄어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뭘요? 영어를요. 국어 수학이 계속 어렵게 나오니까 영어를 뒤로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점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학력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재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국어 수학은 계속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는 쉽게 나올 겁니다. 왜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1등급 비율 나름대로 맞추려고 내다 보면 절대 난이도가 낮추거나 오르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영어 부분은 2, 3등급 때 있던 친구들 또는 4, 5등급 있던 친구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 영어를 전략과목으로 삼으시고 재수하는 기간 영어를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 권장드립니다. 국어 수학을 등한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는 반드시 빠짐없이 같이 병행해서 학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국수형의 주요 과목 난이도 봤고요.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국어 수학 변경사항이 있었죠. 자, 지금은 국어 수학 부분이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점수 산정 방식을 먼저 보시게 되면 공통 과목이 75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에요. 국어문항은 이제 4개 늘어났고 수학은 22문항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은 이제 25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하게 75점, 25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공통 과목의 표준 점수를 쭉 줄을 세워요. 이걸로만.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0.75를 해요. 선택 과목의 시험 점수를 가지고 쭉 줄을 세워요. 그리고 표준 점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0.25를 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선택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고정값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르면 점수가 바뀌니까 그러면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원은 이 나눴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과목의 유불리가 없도록 고정값을 만들어서 쉽든 어렵든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도록 고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공통 과목은 곱하기 3배의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점수를 받게 되면 곱하기 3배, 3배수의 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수학에 있어서 이과 학생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미적이냐, 기하냐, 확통이냐 고민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과 학생들은 그냥 확통하시면 되고요.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 하시게 될 겁니다. 이유는 서울의 주요 대학은 다 미적, 기하를 지정합니다.
확통을 허용하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여대 일부하고 일반 4년제 대학이 일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높은 대학들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적계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의 유불리는 사실상 점수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평가원의 의도대로라면. 문제는 내 입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고민 많으시죠? 자, 미적하는 친구 기준은요. 그전에 계속 미적을 했었고 미적 괜찮게 잘했다. 그냥 미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하라고 하는 걸 하는 친구들인 경우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미적도 잘 못하고 기하는 배운 적도 없고 배웠지만 기억도 안 나요. 둘 다 베이스가 별로 없어요. 밑에 기반이 없다는 거죠. 미적, 기하 둘 다 기반이 없을 때는 점수와 상관없이 기하가 공부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미적을 아예 안 한 친구는 드물거든요. 그 친구는 대부분 다 미적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재학생, 즉 고3의 경우는 대부분 기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재수생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자체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기하를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하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미적도 어렵고 기하도 어려운데 미적은 할 게 많아요.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차라리 3분의 1을 가지고 점수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적을 제법 할 수 있다. 기하로 가겠다.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대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은 선택 과목의 선정 기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요. 정시 인원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증가된 거냐. 한 40% 증가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로. 자세한 데이터 보시기 전에 유형별 저희가 뽑는 전형이죠. 전형별로의 비율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부터 수능 위주의 전형까지 저희가 총 5개의 전형 방식을 나눠보고 비율을 매겼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2학년도가 즉 내년 초록색 부분입니다. 교과 전형은 12.2%로 오히려 늘죠. 줄어드는 데가 어디냐면 종합전형. 대폭 줄어들어요. 35%로. 논술 전형 일부 줄어들고요. 논술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 절반 가까이 줄어들죠.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위에서 빠진 내용을 다 흡수해서 39.2%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 그 숫자이고 수시에서 최저학력을 못 맞추거나 대학에서 다 못 뽑았을 때 넘어오는 2월대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되게 되면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40%라는 숫자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정시인원 비율 자체가 많이 증가된 거 먼저 봤습니다. 비율 다음으로 볼 것은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정시인원은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납니까? 전국 단위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결정하는 친구라면 서울에 있는 제법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위 15개 대학쯤일 겁니다.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의 인원에 대한 증가를 보겠습니다. 전체 숫자는 3,462명, 3,5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대학별로 볼게요. 스카이라인입니다. 148.1%니까 전년 대비 48% 이상이 올라가죠. 특히 고대는 198.1%입니다. 2배 가까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한 라인입니다. 133.0%, 33% 늘고요. 그 다음에 중경시 라인이죠. 이화여대 포함해서 125.0%, 25%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동 라인, 숙명여대까지 해서 136.4%의 숙명여대를 포함하면 120.4%, 20.4% 늘어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퍼센테이지로는 30.3%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볼 것은 숫자 3,462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수시로 못 가고 정시로만 가야 될 상황에서 저 숫자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좁은 거죠. 근데 지금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했을 때에 예전에는 생각이 어려웠던 대학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공계 또는 약대, 의대 쪽을 희망하시는 이과 계열에서 중요한 좌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약대 전환이 됐죠. 약학대학 전환 부분은 매우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 2020년 4월 29일 대학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잘 보시면 약대가 수능만 뽑는 건 아니죠.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 교과 학종 논술 다 있는데 42.0%예요. 수능으로만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42%. 매우 높은 숫자고요. 사실상 대학교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임의로 잡아봤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위쪽 대항 라인에서는 50% 넘어갑니다. 50% 넘는다고요. 수능으로만 뽑는 그 전형이. 자, 전체 숫자를 잘 보시면 1,500명이 넘어가요. 약학대에서 뽑는 인원수가. 물론 여기에서 지역에 한정하는 그 지역 주민만이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있긴 하지만, 우리 특별 전형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대 쪽으로 흡수되는 인원이 1,500명이라는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울의 명문권의 대학들의 구멍이 뚫립니다. 왜냐하면 약학대학의 위치는 치대 다음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 상위 누적 퍼센트로 2% 내외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2% 내외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연대, 고대, 치대 요쪽 라인에 하단부랑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멍이 크게 뚫린다는 거예요. 약대로 다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서성한 라인 쪽에서 상단 부분에 있단 말이죠. 이 위치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쭉 다 약대로 빠져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몇 퍼센트다라고 하는 그게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점수 받아도 지원이 가능하죠.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하더라도 높은 대학 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거기에 얹어가지고 약대, 증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이제 학부 논문이 안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시 인원 증가. 그래서 올해 재수하시는 학생의 경우라 그러면 상단부에 높은 대학 쪽에 길이 많이 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학대학의 정시 인원 증가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재수를 하시면서 가장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의 점수가 정말 오르겠느냐? 뭐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3년 내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을 뭐 일단 믿었겠죠? 특히 뭐 자사고나 특목고 갔던 친구라 그러면 많이 믿었겠죠? 중학교 때 난다긴다 했으니까. 그리고 3년을 하라는 대로 뭐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놔뒀어요. 그리고 성적표 다 애들이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학원도 보내고 뭐 과외도 붙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성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재수한다고 오를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당연합니다. 성적 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북청솔의 성적 향상 사례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걸 준비한 내용은 준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월반에 시작해야 되느냐, 프리정규반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 지나서 2월 말에 재수정규반에 와야 되느냐, 시기에 대한 고민도 있죠. 일단 학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건 평균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가는 친구, 덜 올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평균 데이터 수령을 보면 차이가 나요. 1월반 쪽으로 온 친구들, 이제 프리정규반 같은 경우는 1월반 6주 수업을 3주간에 다 끝내는 거니까 1월반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돼요. 재수조기 선발반 쪽으로 오는 친구들은 51점이 평균적으로 올라간 구스타, 평균 몇 분이. 정규반에 들어온 친구는 4.6점. 별 차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야 될 대학이 중하다운 대학이다. 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상단에 붙은 대학이라 그러면 대학을 바꿉니다. 표준점수 1, 2점 때문에 대학 원서를 느내만에 하는 것이 원서 쓸 때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높은 대학에 가려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아주 예민한 점수 차이입니다. 그리고 반수, 대학을 걸치고 이미 뭐 수시 합격을 하던, 정시 원서 쓴 거 합격을 하던,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이라는 학적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반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대학을 걸쳐놓고 나름대로 뭐 병행해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학기 다 지나고 나서 뭐 휴학하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예, 결과값은 절반도 안 돼요.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점수 폭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에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에서. 물론 이제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수업을 두고 시험을 치는 이런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요.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과제물을 많이 내줘요. 대학은 당연히 휴학을 반대합니다. 1학기부터 휴학 허용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대학도 재정이 문제되거든요. 그러니까 휴학을 허용하지 않고 학점,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최저 이렇게 신청하는 학점이 적으면 상관없지만 뭐 일정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고 요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죠. 학점을 유지하려면 그걸 해야 돼요. 과점을 내야 됩니다. 과실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반수라고 하는 부분은 점수 향상 많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재수 시작한 타이밍 결정하셔야 됩니다. 욕심 많지 않으시면 뭐 정규반이든 반수반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려운 대학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바꾸려고 하는 레벨이 많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재수하게 되면 강북 청소에서 재수하게 되면 성적은 다 올라가요. 문제는 폭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폭을 더 올리시려고 하게 되면 먼저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늦게 와서 더 많이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반칙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게으르지 않아요.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 6주를 더하고 3주를 더하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일정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늦게 오는 이유가 뭐 다른 건 없고 뭐 이렇게 과목에 약한 걸 채워서 메워서 가겠다. 그런 친구 별로 못 봤어요. 대체로 놉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핑계 대고 두려워서 채우고 오겠다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출발선에서 올라갈 수 있는 끝단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수능 받았던 이 친구 82%에서 출발해서 9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이 정도면 끝단 붙을 때 어디까지 가냐? 99%까지 붙어요. 물론 다 붙는 건 아닙니다. 최대치까지 붙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을 수렴해서 만든 거예요. 80%라고 하는 것은 출발했을 때는 98%까지. 이 끝단이 낮을수록, 즉 출발점이 낮으면 당연히 결과값도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78% 정도 출발한 친구들은 끝단이 되게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진 않습니다. 재밌는 현상은 여기입니다. 70%대, 69.2%대 출발한 학생들은 크게 두 무리로 분리가 됩니다. 3분의 2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비슷한데 확 치고 올라오는 무리가 생겨요. 3분의 1 정도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보다 더 절실한 친구입니다. 남의 말을 좀 더 잘 수용하는 친구고 생활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마음을 확 바꾼 친구들이 좀 많아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발할 때의 점수에 따라서 끝값은 바뀝니다. 다 올라갑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돼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시험장에서의 사고. 뭐 OMR 카드를 뭐 잘못 썼다라든지 OMR 카드에 뭐 문제 생겨서 뺏겼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성적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인 데이터 재수 성공 사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출발했을 때의 국수형 탐의 소위 말하는 이제 상위 누적에서 얼마나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탐구 부분만 다소 부족했던 화투를 했으니까 제법 공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으나 2.3% 낮은 점수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합니다. 투과목 했다는 얘기는 서울대까지 봤다는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바뀐 점수는 0.071. 물론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로 바꾼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100분을 가지고 상위 누적을 잡은 거예요. 이건 이제 대학에서는 쓰는 건 아닙니다.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0.07까지 올라갔고요. 당연히 이 친구는 서울대 가겠죠. 두 번째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생투를 했던 친구고요. 앞에 친구보다는 국어 수학이 많이 약했던 친구죠. 출발점은 다소 낮죠. 그리고 끝점 6.7에서 출발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바뀐 점수는 소수점 0.92까지 올라붙어요. 그리고 아까 그 친구보다는 덜 올라가긴 했죠. 왜냐면 출발점이 낮으니까. 그래도 많이 올라간 친구입니다. 생투 그대로 유지했고요. 서울대 들어간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수학 약간 미진하고 나머지 부분 이제 탐구 좀 많이 밀린 친구죠. 이 친구도 화투했던 친구 7.2%로 출발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2.1% 아까 친구보다는 덜 올라간 케이스. 그래도 많이 매워서 이 부분 물리가 다소 약하긴 하지만 화투 그대로 했던 친구입니다. 서울대 가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투과목을 하기 때문에 모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대보다도 많이 밀리는 과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투과목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서울대를 많이 가죠. 점수가 낮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 출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0.35까지 올라온 친구예요. 당연히 이 친구는
뭐 서울대를 보고 갔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의대 쪽으로 올 생각이 있었고 서울대 의대 점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대 의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항을 하나 더 맞았냐 덜 맞나 가지고 이제 넣냐 맞냐가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이 친구는 한양대 의대로 마무리했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6.95%로 출발한 친구입니다. 이제 고르게 다소 약한 모습 보이고 사탐 쪽이 많이 약하죠. 고3 학생들 사탐 많이 안 합니다. 사탐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탐 공부량이 최소 3배에서 5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50 받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의 경우에는 사탐 많이 해요. 그래서 다 1로 바꿨고요. 다 붙였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연대 영어 영문과 수시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정시로 써도 이 정도 점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잘 간 케이스고요. 다음에 8.5% 출발한 친구입니다. 2.2%까지 올라왔고요. 이 친구의 경우도 연대로 들어갑니다. 2%대까지 하게 되면 연대 높은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데들 많이 보입니다. 신소재에 들어갔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8.5%에서 출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3.5%. 3%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연구대 쪽에서는 좀 쉽진 않고요. 좋은 과들은. 그래서 소프트웨어, 성형원대 소프트웨어로 마무리 지은 학생. 다음 학생은 좀 더 낮게 9.3%. 여기 출발점 보시면 돼요. 조금 좀 낮출게요. 9.3%에 출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4.15%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명대로 가기엔 좀 부족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어를 고정으로 원래 잘했던 친구고요. 탐구도 잘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이쪽에 있어서 점수가 들락날락 계속했어요. 모의고사 보면서. 진폭이 심하다고요. 그러면 의대로 가기는 불안한 점수가 돼요. 그래서 학생부를 반영해서 저희가 DKU 전형으로 치대를 지원했고 치대를 갔어요.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능 위주 전형, 정시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로 가는 비율도 꽤 높아요. 논술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학생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에 위임하게 되시면 저희가 전략경쟁에서 다 일일이 분석하셔서 적합한 전형 맞춰서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4.15%로 끝났지만 정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치대 간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0.5%로 출발한 친구입니다. 3.5%.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연대를 가요. 잘 보시면 수학 잘했던 친구죠? 그리고 탐구 이 정도면 탄탄한 친구입니다. 빼어나지 않지만 탄탄한 친구라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보시게 되면 수학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만. 그리고 국어는 2등급 병원이고 그 다음에 과탐 잘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이 친구가 받은 것은 3.5%. 연대 지원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논술로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리논술하고 과학논술 병행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연대 갔던 케이스고요. 자, 그 다음 친구 11.9%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받은 점수는 0.8% 확 치고 올라간 거죠. 이런 케이스는 연대 행정학과를 정시로 바로 쓸 수 있는 점수 획득한 겁니다. 다음 친구는요 11.9% 좀 더 낮춰봤습니다. 이 친구가 받은 점수는 4.15%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4.15면 아까 보셨지만 서성한 라인의 중하단 쪽에 이렇게 보통 자리 잡힌단 말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냐면 고대를 가요. 마찬가지로 수시 추천 전형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 최저점 맞춰서 간 케이스. 학생부 기록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수학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이제 펑펑 뚫려있는 친구. 그래서 이제 재수학에 고민되는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가 좀 많이 약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받은 점수는 다 붙였어요. 1.11%. 그리고 연대 노후 논문과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수능을 미응시한 학생이에요. 수능 자체를 안 봤어요. 9평을 들어온 친구인데 765 아닙니까? 학원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죠. 좀 더 낮으니까 유시험 전형이거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를 받은 이유는 과거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저희가 뭘 보냐면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의 받았던 훈련 내용, 받았던 수업과 그리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 친구들은 수학과 과학이 수능 쪽으로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낮아도 수학 과학 쪽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받은 점수는 532, 45. 많이 올라갔냐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35%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 점수로 좋은 대학을 쓸 수는 없죠. 정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충청도 하단 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걸 성공했냐 마냐? 저는 성공했다 보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한 거죠. 물론 결과도 좋습니다. 이 친구는 연대를 들어가요. 뭘로? 논술로. 최저학력이 없지 않습니까? 연대는. 하얀 데도 없지만. 그러니까 최저학력 자체가 없는 부분, 그리고 논술은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85%. 얘가 74%지만 4등급이잖아요. 74%잖아요. 이 정도 과학문제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논술로도 대학을 갈 수 있고, 아까 몇 개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형도로도 대학 가는 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예전에 재수생한테 풀어주지 않았던 부분을 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3만원 다 뽑지 못하기 때문에 재수생은 막았던 전형들이 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먼저 쓸 때는 가지고 계신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학생부와 관련된 기록들, 그 교과든 비교과든, 그리고 나머지 자산, 만들어야 될 자산의 수능, 이 부분 학원에 같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 모두를 묶어서 전략대 선생님께서 대학 입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자, 재수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자, 재수를 하긴 할 거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깊으시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여기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게으름 피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뭐 인강도 듣고 별의별 공부를 다 해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일정이 치여가지고 과제물이 치여가지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니까 잠도 잘 못 자면서 공부를 해요. 어머님 보시기에 아버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학생들 정말 고생 많이 한 겁니다. 그 나름대로 뭔가 애를 쓰고 했는데 아쉬운 게 뭐냐? 제대로 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 공부를 제대로 해본 게 없다고요. 뭐 소화할 시간도 없이 막 꾹꾹 집어넣기만 하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어떻게 그래야 하냐면 독서실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인강을 듣던 내가 책을 보던 단과학원을 다니는 이렇게 마음대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많이 가게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수학원은 재수종합반 강무중설학원은 과정을 많이 내주지 않아요. 아예 안 내준다는 게 아니라 할 만큼만 내줘요. 근데 그 겁을 먹는 거죠. 단과학원에서 엄청나게 과정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맞지 않은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맞지 않은 수업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수업을 들었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부모님 많이 아세요.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점수가 오르는 해야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녹화를 하겠다. 그냥 군대를 보내세요. 남학생이라 그러면. 여학생이라 그러면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쉬는 공간이니까, 자는 공간이고, 먹는 공간 아닙니까? 그 공간에 대한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짤막하게 모를까 종일 공부한다? 1년 내내 성공한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 집안에 뭐 귀한 보물이 있어서 지켜야 된다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차선책으로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될 내용이고,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의 공부는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과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단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등급과 구별 없이 다 집어넣어요. 그럼 수업을 어디다 놓고 치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단에 놓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상단이나 상하단, 어디 사이에 넣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 놓고 수업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중하단 학생들의 경우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유명하대요. 강남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가서 점수대가 많이 높다, 괜찮습니다. 근데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단과를 보냅니까? 위험 천만한 또 과제물 잔뜩 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독서실을 보낸다. 정 독서실을 보낼 것 같으면 공공도서관을 보내세요. 정말 보내야 된다거든요. 저도 딴 짓은 안 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칸막이 쳐놓고 혼자 들어간다 그러면 관리 누가 합니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재수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했을 때의 고민은 이렇게 참고해 주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재수종합반이에요. 재수종합반은 국수, 영탁, 논술까지 묶어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세팅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학을 해야 하는 학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혼자 공부해야 되겠다. 독서실에서 단과든 뭐든 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독학해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독학하는 친구들은 전과목이 약하면 독학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뚫려있는 친구들, 많이 뚫려있어야 2개 정도가 약한 친구들이 독학을 해야 돼요. 정말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쉽지 않아요.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거나 그런 친구라 하더라도 수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재수할 때 1년만 하지 않습니까? 2년, 3년 계획하는 친구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많은 정보를 밀어넣으면 뭐합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험을 못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력을 어떻게 올리느냐 볼게요.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난이도의 시험을 계속 쳐줘야 돼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는 어떤 식으로, 책을 보든 인강을 보든 강의를 듣든 어떤 방식으로 밀어넣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거고. 자, 끄집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부분을 얘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해 줘야 되는데, 분산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전, 오후 때에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모르는 거를 나눠봤습니다. 테스트를 치든 공부를 하든 알고 모르는 걸 나눠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르는 부분을 따로 모으죠. 그게 개념 노트고 분석 노트고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얘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득점 받고 싶은 친구 잘 들으세요. 그렇게 공부해도 점수 안 오는 친구들. 공부는 2가지. 첫 번째, 이렇게 머릿속에서 알아, 몰라라고 구별하는 과정. 그게 강의, 책 보기 등입니다. 2번째는 이 알아, 모르를 나눈 상태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놈을 정말 자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그 작업입니다. 오답노트 만들었죠? 개념노트 만들었죠? 일단 만드는 친구는 그래도 성실한 친구예요. 얼마나 자주 반복했습니까?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잘 안 합니다. 적기만 하지. 그쵸? 자, 오늘 오전 오후에 공부했다. 저녁 자기 전에 반드시 잠깐이라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하루에 모은 거를 주말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 중에 2번 반복한 거죠? 자, 그 다음 주에는 그 주간에 모은 거와 그 전주에 모은 거 2주 분량을 반복합니다. 첫 스타트가 되는 놈 기준으로는 3번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3주 분량을 묶습니다. 그러면 첫 스타트한 부분은 4번 반복한 거죠. 최소한 4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로 계속 서클을 만들어 가면서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기억하는 장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산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쉽지 않아요. 학원은 어떻게 하는데요? 컨텐츠 자체 그렇게 중첩적으로 반복하게 만들어요. 물론 전략대원생들이 개념 노트나 오답 노트를 반복하게 하죠. 그거 외에 테스트 결과가 계속해서 분산 연습이라고 하는 걸 자동화되게끔 세팅해 놨다고요. 자, 2번째, 교차 효과. 과목을 내리 공부한 친구 있죠? 하루 중에. 할 때는 좋죠. 단기 기억 장치, 워킹 메모리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요. 과목은 여러 개를 잘 섞어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많은 과목을 교차해서 보면 안 돼요.
두세 개의 과목을 섞어서 이렇게 계속 교체해서 가주셔야 돼요. 그럼 뇌는 아파해요. 그런데 뇌는 이런 아픈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 머리를 좋게 진화해 갑니다. 그래서 신경막이라고 하는 미엘린이 있는데 얘가 아주 단단해져요. 정보의 흐름이 매우 원활해지고요. 새질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관이 아주 단단해서 물 자체가 새지 않는 거예요. 물이 샌다는 뜻은 뭐냐?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실수든 계산 속도의 문제든 이 막이 단단하면 훨씬 개선됩니다. 그래서 교차 효과하고 분산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 향상이 굉장히 좋은 건데 왜 안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공부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한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할 수 있다. 독학하세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 있습니다. 독학하세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봤습니까? 주변에서. 이미 다 갔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현재 재수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부족해서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혼자 할 수 있다. 예, 하세요. 안 됩니다. 하고 오셔야죠. 지도 받으셔야죠. 1년입니다. 여러분들의 1년이라고 하는 것 개인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는 여러분들의 길러내는데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부모님 또한 그 자원을 투입하신 분 아닙니까? 이 친구가 1년을 헛공부한다? 개인의 1년 낭비가 아니에요. 사회의 1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귀중한 시간 절대 허비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왜 강북청소년인가? 자, 재수부라고 하는 이런 재수종합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잘 알겠다. 자, 그런데 하필은 왜 강북청소년이냐? 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부 지역의 재수종합반은 메이저 학원으로 2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강북청소년인가? 제가 원장만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숙학원에서 3년, 그리고 시내 학원에서 5년째 하고 있어요. 8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늘 고민했던 것은 이 학원이 정말 내 아이를 보낼 만한 좋은 학원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매년 학원을 제가 옮기면서도 항상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테스트,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적용, 보완이라고 하는 걸 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 보완이 진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학원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그 학원의 홈페이지 좀 들어가서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마인드가 어떤지 좀 보시고 그 원장이 세운 운영 철학, 그 운영 철학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어떻게 진행돼 보셔야 내 귀한 자녀에 대한 좋은 학원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강북청소를 선택해야 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수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못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도 아까운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원과 다르게 강요할 수업 없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을 저희가 강요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관리해 주실 겁니까? 예, 데이터에 기반해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정성적으로 주관적으로 편향된 상태에서 지도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인 재수학원들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비슷하게 정해진 수업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수영탕 합 얼마 어느 반 학교처럼 배정하죠. 그리고 1교시부터 6교시가 쭉 수업, 뒤에는 자습, 그리고 앉아서 그대로 쭉 하루 종일 학교처럼 수업 끝나고 자습.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선택 수업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청소학원은요, 정해진 수업은 10시간, 그것도 수준별로 진행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여러분들의 제출하신 성적표에 100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분을 가지고 국어반, 수학반, 영어반 다 따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합8이라 하더라도 국수형에 들어가는 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교실을 보시게 되면 국어 이렇게 수업이 동시에 열릴 거예요. 그럼 내가 국어 어느 반 이렇게 배정되면 그 반 들어가셔야 돼요. 대학교랑 마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수업이 3분의 2 정도 돼요. 더 많죠. 지정 수업보다. 그럼 학생들한테 알아서 선택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략담임 선생님께서 붙어서 이 학생에 대해서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입하실 거예요. 이때 개입을 좋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어떻게 도와주느냐? 들어오시게 되면 진단키트라고 하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단원별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성적이라고 하는 총합, 국어의 총합 점수를 보는 거지만 진단키트는 단원별로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본인이 자습을 하던, 수업을 듣던, 임강을 듣던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좌표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트만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갑니까? 위험하죠. 리스크가 크고. 진단키트 기반의 학습을 설계한다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요. 이 뒤쪽 내용은 내용이 많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반복 청소년 관리, 문 걸어 잠그고 못 나오게 이런 학원이 아니에요. 데이터 기반의 과학으로 무장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자료는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계속 추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학습 방식을 변경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수가 바뀌니까. 그 바뀐 영상에 맞춰서 수업도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습의 양도 늘렸다 줄였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학원과 명확한 차이점 홈페이지 내에서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막연하게 브랜드를 가지고 내 선배가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뜯어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시고 귀중한 1년 잘 간수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잠깐 봤던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진단키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종합반 최초로 이투스 교육이 개발했고 그 개발을 주도한 것이 강북청소학원의 강사진과 전략단임 진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키트는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 그 전 단계부터 각종 테스트 결과들 그리고 저희가 삼았던 여러 가지 좌표들 그리고 훈련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집대성에서 만든 거예요. 수억 원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 진단키트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진단키트를 개발한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책이 다 다르죠? 즉 학생들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점수들이. 근데 우리는 같은 수업을 진행했었죠. 예, 강북청소도 몇 년 전까지는 똑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제가 강북청소 지금 3년째입니다. 그리고 강북청소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시설도 바뀌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싹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는 강북청소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학원입니다. 전혀 다른 체형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똑같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오겠죠. 안 맞는 친구 있어요. 물론 일부 학생들은 잘 맞습니다. 그 학생들 다 대학 갔겠죠. 재수생의 경우라 그러면 잘 안 맞아서 손해받고 피해를 봤던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보고 나서 놀리죠. 옷이 안 맞았는데 이 친구 탓을 합니다. 이 친구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에게 맞는 옷을 줬어야죠. 이 친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편한 옷을 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다니게 만들었어야 돼요. 이 친구가 잘못이 아닌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땐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 친구에게 적합한 옷을 입혀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진단키트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달걀 뜯어보면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키트의 개발에 착수하게 된 거고요. 진단키트를 도입한 이유는 이겁니다. 동일한 지능을 보유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휘력부터 추론 능력까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IQ가 120이든 140이든 다 달라요. 두 번째, 우리 수능으로 넘어와서 동일한 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가진 학생도 세부 단원의 성취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 끝단에 붙은 애는 똑같겠죠. 다 잘하니까. 저 하단에 붙은 친구들 다 못하니까 똑같겠죠.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현행 입시를 보시면 압니다.
수능 위주라고 하는 이 전형이 몇 프로였습니까? 작년까지 30%가 안 되는 해가 있었습니다. 거의 80% 육박하는 비율은 수시로 보내지 않습니까? 수능은 일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과목을 다 제대로 공부할 이유가 없죠. 골라서 공부합니다. 무엇을요? 과목을요. 두 번째, 단원을 골라서 공부합니다. 왜? 최저학력만 맞추면 되니까. 3등급이든 2등급이든 본인이 필요한 과목의 개수, 최저학력의 위치, 거기에 맞춰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 다 달라요. 어디에서? 단원별로요. 이 학생들 어떻게 같이 놓고 수업을 합니까? 문제가 많이 벌어지죠. 또 길이와 성향 다 다릅니다. 예전에 식구가 많았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둘명밖에 없어요. 많아야 3명이에요. 자녀들이.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받던,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대우받고 사실은 잘하지 않았습니까? 길이와 성향이 뿜어나가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예, 좋은 사항이긴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학습의 성향도 다르게 나온 모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기관이 이걸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 입장에서 자기한테 안 맞는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학습 성향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적응하기 어렵죠. 표준화된 교육체계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건 학생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할 겁니다. 그리고 강구 총설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점수 볼게요. 3등급 학생입니다. 국어. 다른 걸로 다 쪼개서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화법부터 독서과까지 다 다르다고요. 이 학생들 묶어놓고 6시간, 8시간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3등급 학생이 공통으로 쑥 들어가는 심화 쪽 내용이 아니라 공통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수능의 기조, 수능의 경향, 즉 평가원이 원하는 국어 시험에서 뭘 해야 되느냐의 공통 부분은 제가 필수 선택 수업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선택 수업으로 가고 어떤? 자율 선택 수업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학생은 고전시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고전 파트는 기본 수업 들어야 돼요. 오른쪽에 이 친구는요, 고전 시간에 심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 수업에 따로 나와 있다고요. 어디? 자율 선택 수업에. 수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단원별로 다 성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묶는 수업, 필수 선택과 나머지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수업, 자율 선택 수업. 저희가 자율 선택 수업이 그래서 3분의 2예요. 필수 선택이 3분의 1이고, 그리고 필수 선택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준별로 묶어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통째로 전체를 다 묶어서 수업 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 공통 수업을 쳐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수능의 경우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 2종을 돌립니다.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단원별 진단을 하는 시험과 학습 성향을 진단하는 LMT라고 하는 키트 2개를 돌리고요. 세 번째, 담임 선생님의 상담 진행합니다. 이 학생이 과거를 모르면 제대로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한테 맞춘 맞춤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속 조치 1년에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의 시즌 변동이 생기거든요. 프리 정규반 들어오게 되면 총 5번의 시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속 조치는 학생의 성취도 변화를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합니다. 진단 키트 자세히 볼게요. 진단 키트는 2종, 학업 성취도 진단이라고 하는 학습 성취도죠. 세부 단원의 성취도를 이렇게 단원별로 다 뜯어서 봅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실시할 내용이고요. 이거 잘 몰라요, 학생들이. 부모도 잘 몰라요. 몇 등급이다밖에 모르잖아요. 100분이 얼마다밖에 모르고.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LMAT의 이제 세부 내용입니다. LMAT는 타입 A라고 하는 한 과목의 여러 영역, 즉 국어 안에 문학, 독서, 화작 또는 언매를 통으로 같이 보는 게 타입 A의 시험 패턴이고요.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저희가 타입 B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문학 파트의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비교하게 되면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MTI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전략경 선생님께서 많이 수고하셨던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학생들을 16가지
분류합니다. 좌표는 이제 정서적인 민감부터 해서 타인 중시의 지표까지 저희가 좌표를 삼고 재수생 그리고 고 1, 2, 3을 거치면서 학습을 많이 진행했던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집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을 16개로 분류해서 나눕니다. 이유는 각각의 성향별로 학습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적합도가 달라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초기에 학생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이 친구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키트, 그게 LMTI입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보시면 16개로 나눕니다. 사고 특징, 학습 성향, 학습 코칭을 나눠요. 이런 비슷한 모양이 어디에 있냐면은 MBTI라든지 그 다음에 MLST라든지 EBS 쪽에서의 성향 진단이라든지 카카오 쪽에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도 학생들한테 시행해 봤어요. 일부 맞습니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특수한 집단이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 없었던 겁니다. 사고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해외 논문을 주로 참고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건 이제 입증된 거니까 받아드시면 되고 자, 두 번째부터 더 중요한 건데 이런 특징이 있는 친구들이 학원에서는 또는 학교에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경험치를 다 반영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학습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학습 코칭의 방식이 저희 나름대로 정립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을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확인한 거죠. 물론 학생을 대상으로 뭐 테스트했다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테스트가 이제 이 학생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학습 코칭이라고 하는 걸 알면 뭐가 중요하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뭔가 잘못을 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미리 선수 쳐서 예방하는 거죠. 점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가지로 분류해서 학생들을 파악합니다. 그럼 진단 키트가 왜 중요하냐? 진단 키트만 보면 점수가 올라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키트는 진단하는 도구예요. 병원 가서 진단받았다고 해서 병 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은 5등급 학생을 1등급으로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지 1등급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보여주면 뭐합니까? 따라와야죠. 그래서 진단 키트는 우리가 처방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내용의 좌표를 잡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공인 성적표를 내지 않습니까? 6평, 9평, 수능, 그리고 학생부 기록, 공인 기록들 다 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원에 들어가서 LMTI라고 하는 성취도 진단 키트, LMTI, LMAT 두 가지 키트를 보고 나서 우리는 담임 선생님이 분석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프로필을 만들어요. 프로필을 왜 만드느냐고요? 처방을 하고요. 적합한 수업을 설계해 드리려고요. 이걸 담임 다 하신다고요. 보통 학원에 담임하고 달라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자, 이 학생들이 뭘 하느냐? 공인 성적표를 가지고 필수 선택 수업을 저희가 지정해 드리지 않습니까? 수준별로. 나머지 수업은요, 학생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담임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수업에 대한 내용 사전에 공개됩니다. 강사 정보 사전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알게 됩니다. 수업이 없을 때는 당연히 라이브러리에서 대학처럼 공부하면 돼요. 지정 녀석을 줄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그리고 수업이 없을 때는 여기서, 수업이 있을 때는 강의실에서. 100분 수업입니다. 그리고 20분 쉬는 시간. 선택 수업이 많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죠.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이 확인해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이랑 똑같죠. 그죠? 예. 대학과 다른 점은 코디처럼 직접 옆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붙어있다는 거죠. 그게 담임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장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드맵이 시즌별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다 위임하시면 됩니다. 생활과 관련된 분도 다 관리해드리고 1월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 제가 관리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입각해서 관리해드릴 테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부모님과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나만의 시간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짜는 거냐 궁금하다는 이제 질문이 많아서 나만의 시간표 600개라고 하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시간표 600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최대 정원이 600명이에요. 전체 정원이. 그리고 애들마다 시간표 다 달라요. 똑같은 경우 없어요. 학교처럼 학원처럼 여기 특정한 시간표가 똑같이 공유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다 달라요. 1대1 맞추면 수업 설계라고 하는 거고 시간표 2개를 보여드릴 건데 자, 문과학생부터 볼게요. 자, 문과학생 경우에는 자, 제목 보시면 담임과 함께 설계하는 나만의 시간표 아닙니까? 혼자 짜는 게 아닙니다. 담임하고 같이 짜야 돼요. K타입 국어 강화입니다. 샘플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국어 위주로 시간표를 만든 거예요. 필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별로 문학 독서는 이제 국어반 지정되고요.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수 선택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수준별로 지정되죠. 이 10시간 고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과니까 확통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사 1등급인데요. 빼면 됩니다. 자율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 그리고 저는 한국사 6등급인데 들으셔야죠. 혼자 하는 것보다 수업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문화 선택했습니다. 네. 윤리사상이요. 근데 윤리사상이 점수가 높아요. 50점 만점 받았던 친구예요. 반복해서. 수업 빼야죠. 그럼 자세도 늘겠죠.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국어 볼게요. 국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국어를 잘하긴 하는데 이 과학기술 지문이 특히 문제다. 독서 파트에서. 문학 쪽에서는 고전이 좀 계속 곤혹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전하겠다. 저는 언어 매체를 선택했는데 문법 부분에 실전 연습, 문법 심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국어 위주로 짤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이사이 뭐 수학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영어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본인이 고정된 시간, 국어 6시간 또는 뭐 국어 8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필요에 따라서 시즌별로 국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면서 자기의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시즌에 제한되는 거고 그 다음 시즌에는 점수가 바뀌면 또 시간표를 변경하면 됩니다. 누구나 담임과 함께요. 그리고 논술 어떻게 합니까? 논술의 경우에는 야간 시간에 저희가 단과처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특강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수익자 부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료 비용 받고 단과처럼 운영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논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교대 학생이 이걸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 이제 이과 친구 한번 볼게요. 이과 친구 중에서 이제 수학을 다소 못하고, 뭐 1, 4, 1 뭐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수학 위주로 컬을 짤 때의 방법입니다. 문학, 독서,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영어 부분은 이제 문과처럼 동일하게 수준별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과 학생인데 미적 하겠죠? 또는 기할 하겠죠? 그래서 미적분 선택하고요. 탐구 하나 또는 2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학 위주로 짰는데, 자, 용어 잘 보시면은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원은 심화를 했죠. 심하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걸 더 올리는 수업이에요. 수원, 수투, 미적의 성취도가 다 똑같지 않단 말입니다. 키트 돌려보면 나와요. 저는 수원은 참 잘합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킬러문학 중심의 수원, 심화를 보강한 거예요. 수투의 경우에는 저는 개념은 잘 잡혀 있는데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자꾸 오류가 나옵니다. 예, 이 친구는 워크북 수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워크북도 난이도와 위아래로 다 달라져요. 미적의 경우에는 개념 자체도 잘 못 잡았습니다. 미적은 기초도 약해요 하는 친구들은 강화라고 하는 수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만 해야 되냐? 아니죠. 저는 국어는 잘하지만 요것만큼은 워낙 약합니다. 법철학 파트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짜준 거죠. 논술은 어떻게 합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저녁 시간대에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은 본인이 유료 특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굳이 대치동 갈 필요 없습니다. 왜요? 대치동 강사를 모시고 왔어요. 더 잘합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은 저녁 시간대에 별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습. 그러면 이 시간표 언제까지? 나의 요 시즌에만. 나머지 시즌은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략타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전략타임의 경우에는 다른 학원하고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죠? 이분들은 수업도 하셔야 되고요. 행정일도 하셔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아끼는 마음에 담임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바쁘시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강북청소래 전략 담임선생님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 잠부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학생들의 학습과 입시와 생활만 전담해서 관리하신 분이에요. 데이터 관리하신 분들이에요. 이 학생과 정밀한 상담, 데이터 기반의 상담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구현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만 하시니까.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합니까? 강의하시잖아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몇 명 관리하면 뭐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강의 허덕대죠. 그리고 이제 뭐 독학재수라든지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관리하신 분들. 대부분 직원분들이에요. 형광도 갈아야 되고, 물건도 사고 와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런 잠부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자, 그런 분들이 직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컨설팅 한다고 하고 뭐 설계한다고 하잖아요. 반응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거의 방치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설계 전문가 집단 강북청소래 전략단계 살펴봤고요. 자, 이분들이 하신 내용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설계를 짭니다. 뭐 국수형은 다 짜겠지만 국어 HBT반의 이땡땡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특징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생의 특징, 문제점, 지도 방향 처음에 총평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즌 1, 2, 3, 4 나눠서 이 시즌별로 어떤 식으로 이 학생을 지도하는지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학습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책은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짜주는 거예요. 이걸 설계한다고 하는 겁니다. 학생하고 이거를 교감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 얘기를 듣고 답하고 듣고 답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시즌 1. 끝나면 시즌 2가 넘어가겠죠. 그리고 시즌 3, 시즌 4 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설계 도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른 학원에 기대합니까? 물리적으로 시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략단 선생님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같이 옆에서 상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가면서 학생들과 교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즌제 말씀드릴게요. 시즌은 2월 1일 이제 프리 정규반 시작이 되면 딱 3주 진행합니다. 그리고 2월 1일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영역별로 약한 부분을 메우는 거예요. 수능을 전 과목을 제대로 한 친구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멍난 과목들이 있다고요. 걔를 메워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2월 22일 날 시즌 1이 출발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학습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정시고사 쓰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물론 책 본다고 하죠. 잘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이게 집중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손뗀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6평 이후에 손뗀 과목, 9평 이후에 손뗀 과목. 가영에서 나영 받고다 다시 가영 오겠다고 미적아에 손 떼고 안 했던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국어 손 뗀 지 언제입니까? 영어는요? 시험도 안 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손 떼고 이제 왔으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고 그거를 메우는 게 1월 시작반이었고 2월 프리 정규반입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날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싹 끝나고 나면 시즌 1 출발. 그리고 시즌 2에 5월 3일 출발. 시즌 1은 10주, 시즌 2가 8주예요. 각 시즌별로 시간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컨셉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구평 대비반 들어가고요. 마지막 파이널 대비반까지 전체 시즌을 진행합니다. 자, 라이브러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북부지에서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다른 건데 가장 좋은 재수부 안에서의 시설이고요. 수업은 이렇게 남녀 같이 듣습니다. 섹션 나눠서
물론 지금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칼을 다 띄워야 되니까. 그리고 마스크 다 써야 됩니다. 예전 사진 보여드린 건 예쁘게 웃고 있어서 제가 뽑아왔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디로 가냐? 라이브러리 가요. 수업하고 자습할 때 완전히 공간이 분리됩니다. 남녀 당연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했을 때는 저희가 지도하신 분이 상주에 계실 거예요. 지도하신 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체크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 보시면 공부하는 친구 아니에요. 조는 친구예요. 툭툭 해서 깨워주거나 아니면 끌고 나가거나. 그래서 졸음이 심한 친구들 징벌석으로 이동합니다. 징벌석은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출입구 쪽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평소는 다 비워뒀다가 징벌석 가서 본인이 자숙하고 이제 멀쩡해지면 다시 자리를 복귀합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라이브러리 시설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프리정규한 프로그램 볼게요.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에 있긴 하지만 보시기 좀 불편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수조기 선발 1월 시작반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수준별로 수업하는 게 필수 선택 10시간 그리고 자율 선택이 14시간 이상으로 이제 배정할 수 있고 프리정규반은 어떻게 하느냐? 국어 보시면 문학 독서 2시간씩 아닙니까? 근데 여기선 4시간씩이죠? 필수 선택 수업 부분을 2배속으로 돌립니다. 중요한 요 부분은 반드시 해드리는 거예요. 20타임을 해요. 일주일에. 딱 3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하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기하가 없는데요. 여기 자율선택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 물리학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율선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영상은 다 촬영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링크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복습하시면서 오시면 되고 새로 들어간 부분하고 앞부분 내용을 쭉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추가 수업 부분은 약간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수강료를 받지 않을 거예요. 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들으시면 됩니다. 현재 1월 시작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친구가 40타임 들어요. 들을 만한 친구는 있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확 높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약점을 외우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40타임 듣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양을 들으시면 되고 최소 20타임을 들으시고 이 뒤에 묻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개방해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필요한 부분 골라서 추가로 더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용 발생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1 들어갈 때 다시 시간표 짜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를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수학의 경우에 9강자 고르시면 되고요. 국어의 경우에는 6강자, 수학의 경우에는, 영어의 경우에는 5강자. 그래서 총 47개 강좌 열어드렸으니까 선택 수업 안에서 자기 시간표 필요한 곳을 골라서 넣으시고 담임쌤이 가이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수 지정 수업 외에 자율 선택 수업 다 열어드릴 테니까 와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22일보다는 기초가 약하던 특정 과목, 특정 구멍이 메워져야 된다는 친구들은 먼저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저희가 7시 45분까지 등원하셔야 되고요. 밤 10시까지 개방이 되는데 지금 9시까지만 개방합니다. 방역 풀리면 10시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 출발하고요. 저녁 시간, 이때만 저희가 선택으로 열어드리니까 저녁에 좀 일찍 갈 수 있고 셔틀버스는 9시에 나가요. 그리고 수업은 100분, 대치동식으로 100분 수업에 20분 쉬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일요일의 경우에 선택으로 열어드렸는데 이건 와서 공부해도 좋고 강제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올 필요는 없지만 와서 공부할 친구들은 제가 정해진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가야 된다든지 종교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라도 이제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오후에 등원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일정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단계, 제가 3단계만 아니어도 문은 다 열거든요. 12월 1월 개설 문을 열었어요. 이유는 라이브러리랑 스터디 카페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시 뭐 확산돼서 2.5단계 간다 하더라도 저희 학원은 정상 등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릴 때 모습입니다. 웃기만 해도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죠. 감기만 안 걸려도 좋아했고. 근데 지금 거울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모습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많이 지친 모습, 힘든 모습이 이 모습 대신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 상황이 맞는다 그러면 다시
보여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생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고생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좋은 모습,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초석이 될 겁니다. 강북중대로 와서 그 미래의 희망 피어나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